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혁입니다. 2016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암 가운데 발병률 1위인 것은 위암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술과 환경이 많이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아직까지는 높은데요.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 위암에 대해 대자인병원 소화기센터 정현상 과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늘어나면서 일찍 발견하는 확률이 늘어난 위암. 흔히 위암 진단은 곧 절제 수술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기 위암은 진행 상태에 따라 절제 없이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위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기 위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소화기 내과 전문의 정현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기 위암이란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암이라는 것은 위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벽을 침투한 깊이를 고려해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조기 위암은 암의 침윤이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암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기 위암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조기 위암을 일반 위암과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조기 위암은 진행성 위암과 달리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내시경적 절제를 통해서 본인 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성 위암은 발견 당시 대부분 림프절 전이나 타장기로의 전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절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요합니다. 그러므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은 구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조기 위암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죠?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요즘에? 네.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59,943명, 그리고 현재까지 보면은 2016년도에는 74,311명이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네요. 네. 이는 다행히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 위암의 진단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인 위암의 증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위암의 증상은 진행성 위암일 경우에는 상복부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나며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말기 위암일 경우에는 암의 진행으로 인해서 폐색에 따른 구토라든지 내부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에는 토혈과 검은색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위암의 증상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조기 위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위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므로 내시경을 자주 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을 자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네. 그러면 암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을 했다면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 조기 위암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년에서 2년마다 내시경 또는 위장 조영술을 하면 됩니다. 내시경 검사는 위장 내부를 직접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위가 있을 시에 조직을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장 조영술은 조영제를 마시고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보이게 돼서 조기 위암 진단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악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에는 다시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조기 위암 진단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장조영술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시경을 먼저 해도 괜찮은 건가요?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서는 40세 이상 성인 남녀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정확한 건 내시경이다. 내시경, 조기 위암 발견에는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이 맵고 짠 음식을 네. 먹으면 위암에 걸릴 위험이 좀 다소 높아진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위험 인자들이 또 있을까요? 네. 자극적인 음식이나 탄 음식, 짜고 매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고 네. 이런 만성적인 자극은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질산염 화합물 식품 섭취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소시지, 베이컨 등 훈제 식품과 소금에 절인 식품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네. 위점막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과 같은 이형성 등을 만들어서 이것이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암 가족력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위암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균에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은 위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 모양의 세균을 말합니다. 이 균의 감염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바람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람과 사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헬리코박터 양성률은 약 50% 정도로 대다수가 이 균을 보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국이나 찌개를 한 그릇에 놓고 떠먹는 식습관이나 술잔을 돌리는 음주 습관이 있는데 이런 식습관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위험 발생 주요 인자 중에 하나인데 그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높다.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암과 연관이 있지만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자체가 위암 발병의 독립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위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만성적인 염증 세포의 침윤,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 형성의 단계를 거치며 위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세균 감염 자체가 위암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가운데 흡연을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흡연도 어떤 위험 발생률 한 3-4배 정도 높인다고 하시긴 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저희가 흡연을 하면은 폐암이 유발될 것 같지 위암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연관이 있나요? 담배 연기 속의 그 무수한 발암 물질과 독성 화학 물질들은 폐암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이나 연기를 들어 마실 때마다 담배 연기가 위로 들어가서 늘 위의 점막을 자극시키며 발암 물질을 묻히기 때문에 결국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기 위암 치료 그렇다면 진행 중인 위암과 치료 방법이 좀 다른 건가요? 위암의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절제입니다. 조기 위암일 경우에는 내시경적 점막 박리술과 위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절제 방법이 있습니다. 암의 침윤이 점막층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되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일 경우 내시경적 점막 박리술로 완치가 가능하며 수술과 비교 시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수술은 개복이나 복강경을 통해서 위 밖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위 내에 위암 병변은 물론 위 밖에 림프절까지 제거 가능하므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단 수술 시에는 위의 3분의 2 또는 위 전체를 제거하므로 수술 후 통증,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위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내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외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기 위암일 경우에는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할 경우 내과로, 그리고 진행성이며 수술적 치료가 요할 경우에는 외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런 구분이 어렵겠죠. 그래서 가까운 소화기내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시경적 점막 박리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시경 끝에 달린 칼로 암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병변의 아래 점막 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해서 병변 부위를 부풀리고 점막층과 점막 하층 사이를 분리합니다. 내시경 끝에 달린 칼, IT 나이프라고 하는데요. 병변 주위를 360도 원 모양으로 잘라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위를 조금씩 얇게 포를 뜨듯이 절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암 병변만 깨끗하게 이렇게 떼어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위를 잘라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내시경적 점막 박리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를 보존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 없이 수면 상태에서도 시술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시술 후에 조기 퇴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 재원 기간은 약 3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조기 퇴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한 수술적 치료보다는 건강보험 혜택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내시경적 점막 박리술의 이번엔 단점이나 좀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출혈이나 천공이 약 5%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하는 도중에 출혈이나 천공이 발견이 되면 대부분 치료나 처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후에 어떤 예후가 좀 궁금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완치가 가능한 거긴 한 건가요? 네, 조기 위암일 경우 내시경적 점막 박리술로 치료를 하면 재발률이 1% 미만이며 5년 생존율 95% 이상으로 수술적인 절제와 비교 시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위암과 관련된 속설을 몇 개를 들었는데 위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육류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위암 환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식사 원칙은 균형 잡힌 식사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위절제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위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리한 단백질 섭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소화 흡수 능력은 조금씩 회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 예를 들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체내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속설 중에 하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게 되더라도 암이 좀 느리게 자라나기 때문에 별다른 이 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실제로 어때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위암 진행 속도와 사망에 걸리는 기간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와 암 진행 속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이 없다. 네네. 조기 위암 환자가 전이가 시작되는 진행 위암으로 진행하는데 평균 34개월이 걸렸다고 하며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면 1기에서는 63개월, 2기는 25개월, 3기는 13개월, 4기는 10개월 후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네. 즉 위암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5년 내외로 사망할 수 있으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만이 위암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속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종합 비타민제나 비타민 D 제제를 먹게 되면은 이 위암 예방에 효과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비타민 C나 비타민 A, 또한 당근에 많이 함유되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촉진하여 위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위암 환자, 특히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는 칼슘 흡수 능력이 떨어져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필수적으로 섭취가 요할 수 있습니다. 네. 위암의 예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법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위암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탄 음식, 특히 젓갈류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류 섭취로 균형적인 식습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연하셔야 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치료하시는 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암 가족력을 가진 경우에는 자주 내시경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들어보니까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자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 세계에서 만 40세 이상 대상으로 2년마다 무료로 위암 검진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진을 통해서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는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아기 내과 전문의 정현상 과장과 함께 조기 위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사우나나 찜질방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면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에 땀을 쭉 빼면 감기가 낫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기 쉽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린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자연스럽게 열을 내는데요. 이럴 때 일부러 뜨거운 곳에 노출되면 자연스러운 발환작용을 막아서 체온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 데다가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낮아져 감기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염증이 더 심해져서 붓고 아플 수가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려서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우나와 찜질방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때로는 약이 될 수도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